한국의 어느 기차역 강의를 의뢰받았던 교수님은 강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기차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악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인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면 복지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작 핀란드에서 살았던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에게 맡긴 채 떠나버렸고 아버지조차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복지 강국이라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죠. 아버지는 차라리 신생아였던 제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꾸역꾸역 살아남았고 조부모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부모님도 저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얼른 성인이 되어 자신들을 떠나기만을 바라셨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제 복지는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복지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기반도 없는 제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기반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고픈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조부모님의 곁을 떠났고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등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군요. 오히려 저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저는 공부에 재미가 붙었고 결국 교수까지 되게 되었어요. 핀란드에서 사회복지하면 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오니 자신감이 생기긴 하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군요. 복지 체계가 생길 정도로 경제 수준이 한순간에 높아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서 저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진국인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었죠. 저는 강의를 가게 된 김에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직접 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를 맹신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른 새벽에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 또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바로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는데 정말 바람이 차가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핀란드의 겨울도 굉장히 추운데 한국이 겨울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는 택시가 올 때까지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요. 겨우 택시를 잡고 호텔로 향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잘하시는 택시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웬만한 기사들은 다들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셔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다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당황스러운 곳도 많거든요. 호텔에서도 저는 한국의 좋은 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다들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로인 곳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호텔은 생각했던 대로 널찍하고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군요. 가장 신기하면서 좋았던 것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와서 방이 전혀 춥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침대가 더 추운 것 같아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려고 했을 때만 침대에 누웠을 정도였어요. 저는 침대에 눕기는 했으나 다음날 있을 강의 때문에 긴장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강의 장소로 안내해 주기로 했던 강의 관계자를 만나러 갔죠. 원래는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가보니 한 분밖에 안 계시더군요. 자신의 이름을 김소영이라고 소개하신 관계자분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질문을 들으며 기차를 타러 가게 되었어요. 강의 장소가 서울에서 떨어진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특별한 기차 칸을 예약했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기차에 딱히 특별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이었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의 따스한 곳에 노숙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더군요. 그렇기에 노숙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거나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차가 도착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기차였죠. 그녀는 그 기차를 서해금빛 열차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똑같은 기차인데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갔을 때 저는 순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이 있는 곳 외에도 누워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누워있더군요.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곳인가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상이 다들 깨끗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영 씨는 저에게 하나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더니 거기가 특별한 좌석이라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한국 특유의 문양을 박은 문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기차에 침대를 설치한 나라는 보았지만 그냥 바닥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날 바닥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제대로 된 좌석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소영 씨는 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제 옷이라도 깔고 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는 호텔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군요. 소영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이 특별한 공간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서 따뜻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이 뭔지 모르는 저를 위해서 소영 씨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군요. 바닥 전체를 데워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화에 깜짝 놀라며 바닥의 구석구석을 만져보았는데요. 정말 따스함이 전달되더군요. 제 남편이 건축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화는 처음 접해서 놀랍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추위에 약한 편이라 항상 움츠리고 있었는데 바닥이 따스하니 몸이 데워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몸이 따스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졸 수 없다고 정신을 다잡으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는 잠들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저를 기차의 어떤 칸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서해금빛 열차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3호차에 있는 조교 카페였어요. 기차에 조교하는 곳이 있다니 상상이나 해봤겠나요? 저는 민망함에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며 저를 앉혔습니다. 심지어 온천수를 쓴다고 하더군요. 막상 그렇게 조교를 하고 나니 긴장감은 사라지고 몸이 녹아난 것 같았습니다. 온돌마루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소영 씨는 제가 피곤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바닥에 잠깐 누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온돌의 진면목은 누워야 나타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정말 바닥에 따뜻함이 닿으니 잠이 더 들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익산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기차에 온돌이 깔린 석이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곳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저에게도 놀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잠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푹 자고 일어난 듯이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런 느낌은 오랜만에 받아서 심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지개를 펴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푹 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며 민망하게 웃었더니 소영 씨는 그 기운으로 좋은 강의 부탁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중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면서 제 강의에 집중하시더군요. 다들 자신의 직업에 의미를 가지고 열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강의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저를 부르면서까지 한국의 복지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핀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배우고 오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여러 곳에 접목시키는 모습,
자신의 일에 열정이 가득한 모습.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휴식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을 탄 기차도 아니었는데 한국 하면 그 열차부터 생각날 정도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셨던 소영 씨에게도 감사할 따름이죠.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있다면 그 기차에 다시 탑승해서 한국 곳곳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루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기차 하나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니 대단할 따름이네요.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